블로거들 말고도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면은 30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10대들은 틱톡에서 논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대세 플랫폼이 등장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 그러니까 소위 숏폼 콘텐츠 기반의 SNS인 틱톡이 2020년 작년 기준으로 페이스북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가 된 앱이고요. 보니까 글로벌 월간 이용자가 매달 들어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10억 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 10억 명이라고 하는 수치가 페이스북이 그 출시가 되고부터 이 10억 명을 돌파하는 데까지 8.7년이 걸렸고요. 예. 인스타그램이 7.7년이 걸렸는데 네. 틱톡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대중들의 어떤 동영상 SNS였는데 이게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를 보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을 했고요. 틱톡이야말로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선두주자입니다. 하도 이제 젊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저도 몇 번 들어가서 봤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우리 가수 지코 씨가 아무 노래 챌린지 틱톡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연예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연예인들도 15초짜리 14, 15초짜리 영상이던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뭐 분석해놓은 글들이 있습니까?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짧아도 1분 이상이잖아요. 길죠. 네, 그만큼 촬영 시간과 편집 시간에도 공수가 드는데 15초다 보니까 굉장히 만들기 쉽고 올리기도 쉽고 그러니까 내가 잠깐 사이에 소비하기도 쉬운 거죠. 그만큼 좀 휘발성이 높은 콘텐츠다 보니 이런 유통이 좋다라는 게 그 인기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짧다 보니까 뭐 무슨 챌린지, 무슨 밈 콘텐츠가 올라오기도 좋았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10대들 사이에서 좀 인기를 끌어왔는데 예. 코로나 팬데믹을 타고서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이 틱톡 플랫폼에 흡수되면서 이제는 10대 앱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성인층, 이제 조금 중장년층까지 흡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주요 브랜드들이 마케팅이나 소비자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예. 또 다른 흥행 사유로 분석하다 보니까 이 예. 블룸버그 그 외신의 분석인데 예. 틱톡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럴 알고리즘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 콘텐츠가 요즘의 트렌드에 잘 맞는지, 그리고 소위 이제 유행이 된다, 바이럴이 된다라고 하죠. 이런 가능성을 분석해서 글로벌 흥행을 좀 주도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것도 보고 있다. 근데 지금 당장 떠오르는 생각은 틱톡이 중국 기업에서 만든 거 영미권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미중 갈등 와중에 미국에서 영업 활동 못 하겠다 이렇게 미국 기업이 인수할지 모른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지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 스타트업이 내놓은 서비스 중에 예. 글로벌 시장을 이 정도로 장악한 서비스는 거의 틱톡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을 석권한 경우는 있어도 중국 내 중국 바깥 시장을 석권하면 이게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네네, 뭐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도 아무리 중국의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아마존에 넘어서지 못했던 거고요. 예. 틱톡 같은 경우는 이게 서비스명입니다. 이 기업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예. 2012년도에 장희민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AI 기반, 인공지능 기반으로 뉴스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어플이었는데 짧은 영상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인 뮤지컬리라고 하는 곳을 인수한 다음에 틱톡이라고 하는 서비스명으로 그 서비스명을 변경하는 거고요. 예. 사실 중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BAT 투자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중국 IT 공룡들의 손을 안 거친 사가 없는데 예. 유일하게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세부 투자를 안 받았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그 투자사인 소프트뱅크나 세콰이어에서 받았고요. 한때 이 트럼프 행정부와 약간 갈등이 있으면서 미국의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틱톡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도 한 적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딜이 깨지고 그 이후에는 이런 IT 기업이 노라클이 인수를 하겠다라고 참전도 했는데 예. 올해 초 2월에 나온 외신을 보니까 일단 협상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리고 어떤 보도에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났으니 예. 중국 기업이지만 미국의 사업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굳이 인수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기사도 있고요. 예. 어쨌든 바이트댄스는 오히려 본인들이 뭐 게임 스튜디오나 이런 VR 헤드셋 회사를 인수하면서 본인들의 좀 사세를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홀로 서기를 미국에서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게 이용자 수가 10억 명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틱톡이란 동영상 플랫폼에서 나오는 수익은 얼마나 되고 어떤 수익들입니까? 일단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틱톡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매출 자체는 작년 기준으로 한 343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38조라고 했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크리에이터들은 얼마를 버느냐? 한 외신을 보니까 틱톡의 가장 탑 세븐이죠. 상위 7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작년 한 해 동안 7명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1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 중에 좀 주목할 만한 크리에이터가 2004년생인 2위 크리에이터인데요. 이 여자의 크리에이터 분이신데 이분이 4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그러니까 틱톡커로는 최초로 가장 인기가 있고 광고 단가가 높다는 슈퍼볼 광고에도 출연한 바가 있고요. 한 기사를 보니까 틱톡 그 파워 크리에이터들은 이 영상 게시물을 한 번 올리면 한 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정말 이게 돈이 드는 비즈니스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포스트를 하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대가도 받고 있는 것들 같습니다. 유명한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는 빅테크들 입장에서 보면은 38조 수익 올리면 관심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분야로 점차 이제 진입하고 있는 기업들, 페이스북은 이미 뭐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 메타로 바꾸면서 저는 이건 어떤 느낌입니다. 산업 활동의 가능성, 잠재력을 높이려는 거다, 그런 느낌도 드는데, 역시 그 크리에이터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또 본인들이 직접 크리에이터도 키우겠다라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아프리카 TV 별풍선과 유사한 스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에게 내가 스타를 사서 쏠 수 있는, 기부할 수 있는? 네, 말 그대로 별을 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그 9.99달러에 스타가 530개이고요. 이거를 크리에이터에게 쏘면 별 하나당 1센트를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한국 분들은 많이 익숙하시죠, 이 방식? 네. 그리고 또 별도로 초대장을 받은 사용자만 입장할 수 있는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그 오디오 룸스라고 하는 서비스 도입을 했고요. 작년에 굉장히 인싸 앱이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던 오디오 기반 SNS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도 일종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회사인 스트라이프라는 곳과 협업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송금 기능을 붙였어요. 컨텐츠에 딸린 광고뿐만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대가로, 심지어 최근 들어서 전반적인 추세가 크리에이터들한테 후원, 기부가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서 기부를 모으려는 움직임들, 국내에서 이제 가시화되고 우리가 좀 앞섰다고 할까요? 근데 느낌은 그런데요. 아프리카 TV 별풍선, 유튜브의 슈퍼챗 같은 게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페이스북에서 하는 건 어떻게들 보고 있는지, 성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 초기이긴 하지만 틱톡이나 유튜브의 이런 기능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보니 초기 글로벌 시장 반응을 획득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성장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능들을 붙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직접 크리에이터 육성에 돈을 붓기도 합니다. 메타 같은 경우가 10억 달러, 틱톡이 2억 달러의 크리에이터 펀드를 만들었고요.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틱톡 크리에이터들에게 실제로 현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재밌는 건 유튜브도 그렇고 스냅챗 같은 경우도 이런 하루에 100만 달러씩 내가 크리에이터에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만큼 크리에이터 산업에 열풍이 있다 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던 링크드인, 보통 이런 비즈니스 인맥 관리 서비스죠. 그렇죠. 링크드인도 자체 크리에이터 육성을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인맥 관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1인당 15,000달러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내놨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SNS들은 이제는 크리에이터의 어떤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와서 부지런히 활동하면 그게 기업을 키우는 방법이니까 전부 다 그 크리에이터들 지원 프로그램을 내고 빅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스타트업 가운데는 뭐 이런 플랫폼을 당장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콘텐츠 창작자들, 크리에이터들을 좀 지원하고 수익 활동을 도운 다음 수익을 나누는 그런 구조의 스타트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크리에이터가 직접 나의 팔로워를 현금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해주는 스타트업들,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것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 대표 주자로 미국 시카고의 카메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